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영자 실무자의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지니어스 컴퍼니의 대표 박예진입니다. 네,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는 지니어스 컴퍼니와 웹캐시어의 협업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경리회계 실무자분들께서 인사 업무도 겸임하고 계실 텐데요. 그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는 멋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4대 보험 실전 해결사 전인원 노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노무법인 우리네 전인원 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전인원 농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주로 50인 미만의 IT, 영상 제작,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요. 4대 보험이나 급여 대행도 같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내 취업 편집, 근로계약서 검토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네. 뭐 근로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인력 관리에 관해서도 컨설팅이나 이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은 미팅을 하다 보면 네. 대부분 인사 업무 또 회계 쪽 전공자가 아니시거나 아니 해보신 적이 없는데 입사 후에 어쩌다 보니 넘어가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네. 제가 미팅 했을 때 네네네. 광고 업체 광고 업체신데 광고 기획자가 인사 업무 진행하거나 네. 아니면 영상 업체에서 영상 PD분이 네. 영상 툴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경우를 봤어요. 그쵸, 그, 그,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셔서 네네네. 오늘 좀 이런 거를 아예 처음 해보시거나 지식이 전무하시거나 아니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이 좀 큰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설레입니다. 네, 노무사님, 그럼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어떤 것을 위주로 배우게 될까요? 네, 제가 차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입퇴사자 신고에서 누락 없이 과태료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그렇죠. 많은 업체들이 네.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이것들 예. 맡기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대부분 거기서 잘 처리해 주지만 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누락이 된다든지 실수로 이제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처리 기간이나 아니면 처리 방법들을 원리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입퇴사자 관리 단순히 4대보험 신고뿐만 아니라 예. 이제 뭐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도 음. 조금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신규 사업장이나 네. 뭐 공동대표 변경이라든지 사업장 내용이 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네. 4대 보험에서 4대 보험판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연말정산은 되게 많은 세무적인 지식 필요하고 비용을 어떻게 넣냐 빼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제가 3분 정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또 사업장의 특성상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다던가 아니면 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뭐 고령자가 많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특이하게 뭐 스튜디오나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어서 예술인들을 써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네. 케이스 부의 솔루션을 이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저희 경리나라에서 4대 보험 납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강의 라이브 강의이니만큼 실시간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최대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빈 아빠님께서 네,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처음에 네, 넘어가 보면은 네, 입퇴사 신고 누락부터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네. 번째 입퇴사자 신고 누락부터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네. 먼저 취득 신고죠. 네. 입사 신고인데 취득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월 기본급인데 그 월 기본급이 뭐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네.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월 기본급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당연하지만 입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소정 근로 시간. 네.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네. 그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미리 계약서에서 약정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은 기입해야 되고요. 또 음. 종사하는 업무, 또 계약직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종사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조금 상이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이제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럼 이게 코드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거냐? 네. 그건 아니고요. 아, 이제 개인 근로자에 따라서 뭐 코드가 좀 살짝 상이하다든 뭐 네. 하든지 하더라도 네네네네. 뭐 사무직인데 좀 분류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네. 이제 크게 뭐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 공유가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네네네. 걱정 없이 그냥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세무서 사무실에서 서비스로 해주기도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이 업무를 어떤 걸로 신청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좀 이제 헷갈려 할 때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실제 코드 같은 네. 네네. 경우는 정확하지 않아도 아, 크게 네. 뭐가 보험료의 네. 보험료의 변동을 끼친다든가 그런 게 없기 네네네.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있는 화면이 고용산재 토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장 명의 인증서를 있으면 접속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4대 보험이 신고가 된, 네. 성립 신고가 된 사업장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4대 보험 성립 신고는 팩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돼요. 4대 보험 아, 업무는 네. 사실 대부분 팩스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음, 전산으로 좀 진행하는 경우는 네. 오류가 났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팩스로 접수를 하게 네. 되면 본인이 지사 담당자에게 네. 전화를 해서 팩스가 들어갔냐, 처리가 네. 어떻게 되냐를 네.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네. 지사 담당자가 오류가 나서 반려가 돼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전산 업무를 통해서 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네. 보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고용산재 토탈이 있고 네. 건강보험 EDI 사이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고용산재 토탈로 많이 진행하고 건강이나 연금 관련만 이제 세부적으로 네. 해서 EDI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사대보험 토탈 사이트도 있던데 거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 네, 거기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대부분 이제 고용산재 토탈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아, 제 네. 주변의 노무사원님들도 대부분 고용산재 토탈로 많이 진행을 하고 네. 세부적인 것들 네. 아니면 고용산재 토탈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네. 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쓰시고 계시는 네. 다른 ERP나 네네. 아니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건 너무 변수가 아,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그런 산재 토탈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저희 입사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15일 지났는데도 기본급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때는 혹시 예상 금액으로 입력을 해서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있잖아요. 뭐 네, 기본급이 협상 중이라고 해서 그쵸, 정해지지 그쵸. 않았다고 하면 네,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네, 근로자의 대략적인 연봉이나 예, 월급의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거예요. 사내 그런 기준에 의해서든 예, 아니면 그 사람 경력에 의해서든 네, 업계 경력에 의해서든 그런 것들에서 임의로 입력을 하고요. 네. 나중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네, 물리는 것보다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이라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네, 입퇴사자 관점에서 네네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사실 4대 보험과도 관련이 네, 있지만 네. 근로계약서도 좀 설명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네, 보통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다 하시고 네. 이제 근로계약서의 교부도 다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교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증명도 뭔가 남겨놔야 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미작성과 똑같이 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30만 원의 네, 벌금이 물려지기 네, 때문에 사업주로부터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네, 그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그걸 신고하게 되면 네, 증명 책임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교부를 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네, 대부분 이제 모두 사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네. 전자계약 업체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다 증명이 되니까. 그쵸,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스캔해서 네, PDF 파일로 만들거나 적어도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네, 근로자의 메일이나 네,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상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 사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를 만드실 때 예, 밑에 절치선 등을 만드셔서 네, 몇 월 며칠에 근로자가 교부를 확인했다. 네, 그리고 근로자의 자필서명 정도를 받아서 이제 네, 절치해서 네,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노동청에서 대부분 그 정도 자료가 있으면 아, 교부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아, 같고. 네. 그럼 근로자가 사인을 했지만
그 받았는지까지도 뭔가 체크를 사업장에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만약 취득 신고를 안 한 지 한 3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진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그런 경우에 늦게 이렇게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는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 사실 네. 원칙적으로 예, 그 제가 기입한 것처럼 예, 입사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한 게 맞는데 네, 제가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특히 소규모 업종, 소규모 업체, 뭐 네, 30인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이 늦어진다던가 네,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네네네.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사별로 좀 재량이 크고 아, 좀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예, 이렇게 기준이나 일반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네, 좀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네, 그렇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다. 네, 좀 우리 근로자가 많지 않다라고 네, 하면 분기, 그러니까 네, 3개월 내로 네, 좀 신고가 늦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아,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신고에서 간략하게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예. 가장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거는 하루를 미래도 사실 취득신고를 해야 돼요. 하루를 네, 그쵸. 근로를 시켜도? 그쵸, 아,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많은 네네네. 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이외에도 네네네. 제 케이스로 네.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에 네. 따라서 실무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사실 어떤 기업에든 오늘 출근했는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올 수 있잖아요. 대사 갑자기 내일은 못 나올, 내일부터 못 나올 것 네. 같습니다라든지. 갑자기 점심시간이 없어져 있고. 예, 그쵸. 네. 그런 경우 많이 고민하세요. 아, 이거 네네네. 하루짜리인데 그쵸. 신고를 해야 네. 되냐. 네.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 네. 하루를 일해서 여기도 보면 모든 근로자가 산재나 고용은 의무가입이 되어 있고요. 예. 하루를 일하다고 되는데 근데 건강이나 연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건강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루 정도 근무했다고 하면 네. 이제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일용직 신고를 통해서 네. 이제 그런 하루 정도 근무한 걸로 고용산재만 좀 부과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네. 이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적이나 비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려요. 이 가입이 되냐 안 되냐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초단 시간 근로자는 이제 파트타임 좀 아르바이트인 건가요? 그쵸. 네.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네. 단어 자체가 많이 네네네. 생소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구분할 때 네. 그냥 근로자가 있고 네.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네.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아,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상용직, 네. 흔히 말하는 9 to 6를 네. 9 to 6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인 겁니다. 네네네. 대신에 네. 우리는 일괄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는 근무를 해요. 7시간. 네. 그 한 중간에 1시간 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그냥 근로자인 겁니다. 아, 대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단시간 근로자는 그런 일반적인 근로자에서 단 1시간이라도 이게 근로 조건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가 들어가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9 to 6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네. 혼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어떤 사람은 9시 주로 면 병의원이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영상업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9 to 6로 근무하지만 네. 이 근로자는 좀 급여를 적게 받는 대신에 네네네. 뭐 4시까지만 근무한다. 네. 3시까지만 근무한다. 네네네. 뭐 이분은 격리나 아니면 이제 좀 행정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네네. 짧게 근무한다. 그런 분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데 아, 그죠. 그 일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장 네. 전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그렇게 네네. 작게 짜여져 있다. 우리가 네네. 9 to 6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사람들 전부 일반 근로자가 되는 거고 비교 대상이 네. 있으면 네네네.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고.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근무를 짧게 한 경우라면 그냥 이 신고보다는 3.3%만 떼서 지급하고 그 프리랜서 신고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예, 수도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네, 이제 근로 사대보험을 예. 하는 게 좋고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나중에 과태료나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 프리랜서 신고를 할 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이제 근로 조건이나 네, 업무 조건이나 네, 업무 형태 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뭐를 썼냐예요. 아, 프리랜서니까 그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프리랜서 네, 계약서라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칭을 쓰셔도 되고요. 예,
업무 위탁 계약서나 네. 용역 계약서라는 명칭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 뭐 사실 그런 계약서 검토도 네. 제가 노측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사측 입장에서 모두 검토를 하는데,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니면 저한테 오는 컨설팅 자체가 네. 이제 근로자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 이제 아니면 사업주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네. 프리랜서 계약서를 좀 위탁해서 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도 좀 네네네. 강의 시간이 길어지기 아, 때문에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업주 측 또 이제 네. 사측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 명칭의 용역 계약서나 업무 네. 위탁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근로 조건들 설정하실 때 특히 그러니까 급여 부분을 설정하실 때 네. 기본급 고정급으로 얼마라고 설정하시기보다 업무 수행 횟수나 네. 업무 수행 그런 타임에 따라서 네. 몇 회에 얼마를 네.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아, 네. 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네. 약간 좀 부족해서 좀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은 게 초단시간 근로자예요. 뭐, 한두 시간? 약간 음식점에서 점심시간만 이렇게 어, 하는 분들이나요? 아닙니다. 그 네. 초단시간 근로자, 네. 단시간 근로자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아, 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1개월을 기준해서 네.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주 평균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15시간 미만. 예, 맞습니다. 아, 네네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상용직의 특징점이 뭐냐, 네. 다른 점이 뭐냐라고 네. 하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네. 연차 수당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가장 큰 건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적용이 안 돼요. 네네네.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네. 이 사람 1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네. 하더라도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주휴수당도 원칙적으로 네. 적용이 안 돼요. 15시간 미만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입사 신고가 있으면 그 퇴사 상실 신고도 있을 텐데요. 네, 네. 퇴사 상실 신고 시에 체크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고용산재 토탈에서 네. 이제 상시 신고를 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또 상시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네. 당연하게도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되고, 네.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입력하면 이게 전산에 좋은 점인데, 네. 성명이 바로 뜹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네.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일이 성명을 입력해줘야 네. 되지만, 이거는 이미 있는 기존 근로자, 등록되는 근로자를 이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제 성명이 뜨진 않고요. 예. 마지막 근무일인데, 예. 이제 마지막 근무일을 왜 알아야 되냐면, 예. 여기서 주의하실 게 4대 보험은 예.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퇴사를 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네. 제가 노무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노사 측 양측으로부터 받는 질문이 네. 네, 퇴사일이 언제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네. 대부분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네. 마지막을 근무한 날을 잡아야 되는지 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잡아야 되는지 네네네.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쵸, 그쵸. 실무에서는 사실 둘 다 혼용되고 있어요. 둘 다 아, 혼용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권장하는 게 4대 보험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보거든요. 네. 그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이제 4대 보험해서 만약에 3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4월 1일 퇴사물. 예, 맞습니다. 아, 4대 보험 신고할 땐 4월 1일로 잡아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당해년도 전년도 네. 보수총액이 필요합니다. 아, 물론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면 네. 그냥 영원을 기입하면 돼요. 아, 영원을 기입하면 네. 되고 그리고 그 개월수 근무한 개월수가 네. 당해년도 전년도 근무한 개월수가 필요하고요. 네. 당해년도 전년도 보수총액이 뭐냐?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 단위로 뽑을 수 있어요. 아, 그쵸. 예, 뭐 네. 월 단위로 뽑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뽑아도 네네네네. 되고 이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입할 때는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네. 전년도 거랑 올해 걸 받으면 되는데 네네네. 여기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여기는 세무나 회계나 인사를 다 관리하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네. 보통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정산 자료를 넘길 때 네. 이제 그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도 같이 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굳이 세무법인 요청할 때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삭제를 하시거나 뭐 치워두지 마시고 잘 보관했네. 예, 그렇죠. 잘 보관하고 네. 있다. 전년도 거는 그걸로 해결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년도 거만 좀 받으셔가지고 예. 4대 보험 상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지금 급하다. 네. 이거 빨리 이직 문제 때문에 음, 근로자 그렇게 요청한 경우도 있어요. 네. 일단은 빨리 퇴직 처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 급여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급여 자료 이제 세전 금액. 네. 그래서 비과세 부분 빼고 비과세 금액이라고 하면 아까 좀 설명드리자면 네. 운전 보조 자가 운전 보조금
또 식대 네. 등이 이제 흔히 말하는 비과세고 네네. 이 금액만큼 빼고 그걸 네. 가지고 소득세나 네. 아니면 4대 보험 금액을 산출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꼭 빼셔야 됩니다. 여기서 빼는 비과세랑 퇴직금 계산할 때 비과세랑 다른 거죠. 네, 다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비과세 부분 좀 빼면 네, 되고요.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 사유를 잘 입력해 예.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많이 요청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사유를 좀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많이 좀 분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네. 들은 경우에는 잠수퇴사 아, 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잠수퇴사 등을 무조건 자진퇴사를 좀 처리할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잠수퇴사를 하면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사대보험 처리하는데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아, 한 2, 3회 정도, 네네네. 한 하루 간격으로 둬서 2, 3회 네. 정도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정해진 형식은 없고요. 예. 누구누구씩, 네. 뭐, 지금 며칠째 부당 결금 중이시고, 네. 언제까지 복귀하시면은, 뭐,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무급 처리할 수도 있고, 네.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건 이제 복귀하고 나서 네. 좀 정상 창작 등을 거쳐서 좀 결정하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네네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증명도 같이 보내시면 좋아요. 아, 내용 증명도요. 예, 네. 그렇게 보내시고, 네. 이제 2, 3회 정도 보내는데 아예 네네네. 답이 없다. 그럼 네네네. 자진퇴사 처리를 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저희가 뭐 네. 잠수퇴사를 했다고 해서 자진퇴사를 바로 처리하게 되면 네. 나중에 그 근로자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항상 그런 노동 분쟁이나 그런 예. 것들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네. 노동 분쟁이 생길 걸 대비해서 네. 우리 걸 잘 챙겨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직 확인서 이제 자진퇴사여도 이직 확인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그쵸. 네. 아,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계약 기간 만료일 때, 네, 그쵸. 그때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만하자라고 됐을 때도 네, 발행을 해줘야 되는 네, 거죠. 그쵸. 좀 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네네네네. 계약 만료인 경우에는 네. 계약 만료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설명드린 계약직 여부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여부를 체크 안 한 경우인데 계약직을 네. 마무리하려고 하면 계약직으로 예. 했던 근로계약서를 네.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아, 네네. 이게 애초에 계약직으로 이제 이제 저희 취득신고할 때 예.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 네.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고 네. 이후에 이 사람을 계약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네. 그런 부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꼭 네. 구비해 두시는 게 아, 좋고요. 지금 그 장표에 있는 그 화면이 이직 확인서 화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 네. 요런 서류를 회사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평균 임금 산정하는 게 이제 급여비상 비과세 뺀 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면 된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실업급여 수급위에서 네. 보통 이걸 진행하신다고 되고 예. 실업급여 수급이니까 이제 네. 해고나 아, 네. 공고사직이나 기간 만료인 경우에 네네네. 저희가 이걸 발급해줘야 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네.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합니다. 아, 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그럼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이lum직 체크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이것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대부분 상용직들이에요. 네. 네, 상용직들이다 네네네. 보니까 우리가 말한 일용직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적으로 병의원에서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 그쵸, 그쵸.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인부분들, 아, 일용직으로 예, 근무하시는. 많이 네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럼 이것도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 네. 구체적인 근로 제공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네. 일용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네. 근로 제공일이 필요하고요. 예. 월 보수 총액인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월간 총 보수, 네. 급여, 또 직종도 필요한데 아까 직종 코드 말씀드렸다시피 예. 직종 코드는 약간 유사한 직종이면 됩니다. 아, 왜냐면 네네네. 이게 다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직종 코드가 유사한 직종이면 되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중도 퇴사자의 네네. 경우 4대 공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중도 퇴사한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아까 말했던 하루나 이틀을 근무했는데 네. 원칙적으로 넣어야 된다. 근데 너무 4대 공료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어, 말한 퇴사 네. 처리는 퇴사 처리대로 하시고 뭐 잠수 네네네. 퇴사가 않으신 경우는 네. 사직서 받으시면 되고 네. 이제 중도 퇴사의 경우 4대 공처를 어떻게 하냐면 상용직으로 처리하기보다 아, 일용직으로 그쵸. 보통
그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를 예, 하시고,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4대 보험이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 예, 아, 맞습니다. 예. 4대 보험 부담이 왜 줄어드냐? 네. 일용직의 경우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예. 8일 미만을 근무하고 네. 60시간 미만 여기는 조건이 5할이 아니고 네.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60시간 미만이고 네. 그리고 8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네. 고용 산재만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달 미만인 직원은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무관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하루 이틀씩 뭐 일주일 예. 내로 해서 네. 퇴사한 직원은 네. 사대보험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근데 전체 상용직을 처리하면 건강연금도 부과되니까 예. 좀 그렇다고 하면 음. 이제 그 일용직 처리를 해서 예. 좀 부담 덜 수 있고요. 아, 네네네. 예. 일용직도 뭔가 그 평균 임금 산정 명세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예. 이건 예. 조금 화면이 네. 조금 네. 오류가 있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예, 네네. 이거는 그 네. 아, 네. 아까 넘어갈까요? 아까 네 네. 이직 확인 약속인데 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예. 구체적인 근로 제공일을 네. 특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 할인이 좀 네네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피보험자 고용 정보 내역 정정신고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 근로자가 뭔가 정보가 바뀌었을 때 정정하는 내용인가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정보가 바뀌었을 때 네. 신고할 수도 있고 네. 착오로 잘못 입력했을 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일, 네. 사실, 네. 상실사유, 소정근로시나 네. 상실사유 네네네. 등을 할 수 있고 예. 그뿐만 아니라 예. 나중에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실제로 제가 장사하던 사업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쪽 담당자의 실수로 예. 사업소득자이신 분이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돼서 예.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처리를 안 하시는 분인데 네. 4대 보험 처리가 되게 돼서 좀 곤란을 겪으신 경우가 아, 있는데 그때 네네네. 좀 이런 경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 취소 네네. 신청을 해서 정전 네네네. 신청도 가능하고 취소 신청도 네. 가능한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제 공단 담당자가 이걸 보고 네.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예.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임금 대장이라든가 예.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내줍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 예바님께서 퇴직금 줄 때에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 4대 보험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처리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네, 예반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4대 보험 퇴사일 아까 말했던 퇴사일을 예, 실무에서는 혼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노무사들도 퇴직금 계산할 때 예. 대부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4대 보험 처리를 좀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왜냐면 헷갈리지 않게 네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나 이런 것들도 네. 대부분 이제 자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아, 계산기도 있나요? 네, 그런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 엑셀 파일도. 아니면 이제 네네, 그런 전산 파일, 네네. 전산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뭔가 탐나는데요. 아, 예. 예, 네, 그런 네, 것들이 하시면 네, 대부분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은 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아, 물론 네,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고 해서 네네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물론 네, 액수의 차이는 좀 나는데 좀 네네, 미세하게 좀 나겠지만, 네네. 대부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뚜뚜님께서 화면이랑 설명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화면이 좀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싱크가 잘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네. 저희 다음 내용은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 체크 포인트? 요게 아까 그 부분인가요? 요 부분은, 네. 이 부분은 그냥 네. 아까 그 부분은 아닌데, 네, 좀 좀, 다른 건가요? 예, 좀 다른 아, 건데, 예. 이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네.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페이지를 활용하게 되고, 아,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 네. 예. 그리고 아, 밑에 보면 월 네. 평균 보수 예. 변경 신고도 있거든요. 네.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가 이게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연봉 협상이 가장 큰 경우가 있죠. 네.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도 중간에 예. 이제 급여가 인상이 된 경우에 이게 고정급이 인상이 된 경우죠. 네네.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네. 조금 아예 기본급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세세하게 월마다 수당이 좀 차이가 나는 거면 수당 뭐 추가 연장 근무 수당이나 네. 아니면 뭐그 관련 직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뭐 네.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네.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 보수총액 예. 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고 아, 기본급은 네. 이제 이걸로 바로잡으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갑자기 저번 달에 비해서 100만 원이 올랐어요, 월급이.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신고를 이렇게 정정 신고를 하면 사대보험료는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꼭 나지는 그쵸. 않겠네요. 예, 예. 어차피 결국에는 보수통행 신고를 네. 통해서 네네네. 저희가 결국엔 정정하게 되니까 예. 기본급 자체가 100만 원이나 뭐 이렇게 인상된 경우, 네네. 얼마라도 인상이 된 경우는 바로 네네네. 입력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리고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보면은 초반에 이제 근로자가 그 근로 정보를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뭐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 주고 앞자리만 준다거나 네. 만약에 그럴 때 임의의 번호로 정보 그 신고를 하고 취득 신고를 하고 이때 정정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쵸. 사실 네.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네. 제대로 입력을 해야 네. 이게 그게 아,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앞자리만 준 경우는 사실 조금 취득신고 불가능하거든요. 아, 네네. 예, 대신에 주민등록번호 이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월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입사일을 언제로 볼 거냐도 실무에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툼이 회사의 많죠? 예, 그죠. 네, 이 맞습니다. 회사의 개인 네. 사정에 따라서 예. 뭐 퇴사일을 언제 볼 거냐, 그쵸, 입사를 그쵸. 어떻게 네. 협의되는 대로 네.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퇴직 근로자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걱정 마시고 네. 일단은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가 물려지는 부분부터 먼저 예. 해결하시고 예. 나머지는 좀 아, 해서 추가적인 증빙을 통해서 네네. 이제 저 바로 잡으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요거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요거는 일용직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한 그런 네네. 앞에서는 상용직들이 예, 처리하는 예, 거이고 예.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예. 뭐 네. 해당 월이나 뭐 월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제 네네네네. 뭐 성별이나 네. 보건부분 고용산재, 뭐 구체적인 근로일수 네. 등이 있고 여기서 조금 아까 설명 못 드렸던 부분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그 신고를 할 때 예. 그럼 모든 공단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예. 그건 아니고 예. 아까 전산으로도 고용산재 네. 그리고 건강연금 체크할 수 있고 네. 저희가 팩스로 보낼 때도 그 서류에다 감사합니다. 아, 그 팩스로 보낼 때도 건강연금 고용산재를 네네네. 체크할 수 있어요. 아, 네. 그 한 공단에 그 모두 체크해서 신고를 하면 네. 다른 공단에도 고지가 되거든요. 예, 아,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근로내역 확인 신고도 예. 이제 좀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피부양자 등록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부양자 등록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주로 건강보험 EDI를 활용해요. 네네네. 고용산재로도 가능한데 네, 고용산재 토탈에서는 취득신고 예, 시에만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직장 잘 다니시다가 이번에 정년돼서 퇴직하셔가지고 내 네, 피부양자로 넣어야 될 것 같다. 네네네. 그런 경우는 사실 입사 시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간에, 네. 예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면 되고 네네. 고용산재 토탈에서도 취득신고에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 네네. 그래서 피부양자의 성명, 네, 주민등록번호, 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네네. 여기서 설명해 드릴 게,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진행했던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 딸이 예,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있고, 아버지도 직장생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딸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네,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네, 그 피부양자 등록을 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력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근데 대신에 어머니는 직장생활 안 하시고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가 돼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아까 동일한 케이스인데 그 어머니는 이제 갑자기 또 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네네.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 그 어머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피부양자 예, 등록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소득세고, 하나는 네, 건강보험이거든요. 예, 건강보험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건 없어요. 대신에 네, 그 사람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내야 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지금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네, 그 당사자 근로자가 네네네. 뭐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네, 대신에 그와 비교해서 소득세는 네, 간이소득세표나 이런 거 됐을 때 소득세를 산정할 때 네, 이제 피부양자 수에 따라서 네, 그거를
낮출 수 있고요. 네, 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연말 정산에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여기는 바로 소득세 네네네. 같은 경우는 바로 금액이 얼마라도 낮아지는 게 있는데 예,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뭐 바로 그 사람 건강보험이 낮아진 건 아니다. 아,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저희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강의한 다운로드 및 만족도 조사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링크에 설문을 답해주시면 바로 강의안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으로 얼마든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피부 양자 포인트 넘어갈까요? 네, 네. 어, 와, 입퇴사 신고 누락 쪽이 엄청 많네요. 네, 네, 여기가, 네. 이번에는 취득신고 시 체크포인트인데, 아까 그 취득신고, 근로소득자 취득신고인가요? 네. 아, 그 네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 아, 네, 네네. 예. 사업소득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아, 네네네.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잘못 오인하여 신고한 거 취소한 건데 네네네. 고용산재를 취소해야 되고 건강연금을 네. 따로 취소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공유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예, 원래 공유가 되는데 예, 취소는 공유가 되지 않아서 예, 각각 공단에 근로복지공단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산재는 전산으로 돼요. 네, 전산으로 돼서 이제 여기서 토탈에서 이 페이지 따로 페이지가 있고요. 네, 취소 신고를 하고 대신에 그 사업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네. 따로 지사에 보내야 됩니다. 아, 용역계약서, 예,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 징수용수 크게 두 네네네. 가지를 보내야 되고 네. 대부분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이제 공단 감사가 더 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 그때 요청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가끔 있나요? 가끔 있죠. 왜냐하면 네, 네.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아무래도 예, 예,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혼동돼 네네네. 있고 실제로 네, 프리랜서 상담을 노사 양측만 진행할 만큼 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담당자의 혼선에 따라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그럼 용역계약서를 꼭 작성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쵸. 네, 만약에 3.3%를 네, 해서 네, 프리랜서로 쓰시겠다고 하면 네, 용역계약서나 업무 위탁계약서 아까 드린 명칭 그대로 네.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태사 신고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과태료가 네, 좀 있을까요? 네, 과태료가 없진 네. 않고요. 예. 뭐 물 한 잔 마시고 아, 예. 네. 과태료 체크 포인트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예, 네. 과태료가 예. 미신고, 거짓신고, 예. 그리고 사업장 성립이라고 하면 성립과 네. 취득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네. 성립이라고 하면 사업장을 신고하는 거.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팩스로만 가능하고요. 예.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네. 대신에 미신고는 1, 2, 3차 위반 모두 근로자 인당 4만 원이에요. 아, 거짓신고라고 하면 그 정보가 예. 잘못,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거겠죠. 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월급을 할 때, 네네네. 한 3, 400 받으시는 분, 100, 200을 신고해서 원고면 작게 나온다, 4대보면 작게 나온다 네.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미신고가 좀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아, 거친고는 사실 뭐 돈 많이 먹지 않는 사람 잘 없고 예. 미신고가 누락신고죠. 네. 누락돼서 이제 누락된 이런 경우가 경우. 많이 네. 발생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네. 하루나 이틀 늦어진 네네네. 거는 크게 뭐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경우 많이 봤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분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네. 특히 특히 우리가 영세사업장이면 크게 뭐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보수총액 미신고, 요거는 이제 그렇죠. 보수, 통해서 한 번 미신고 했으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인가요? 기간 그렇죠. 상관없이? 그 아마 시정 네. 지시를 할 겁니다. 아, 공단에서 시정지시. 예. 시정 지시나 예. 기간을 주고 예. 보통 일주에서 2주 정도 아, 기간을 주고 이 내로 네. 신고하세요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시정 지시 기간 내로 안 되면 또 2차 위반이 되고 또 네네네. 시정 지시를 내는데 안 되면 3차 위반이 되고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넘어가 네. 볼까요? 네. 보험관계 성립신고 체크포인트. 네, 네. 이거는 사실 전산을 띄워놨지만 제가 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토탈로는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네.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되냐면 네. 이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접속하려면 네. 4대보험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 4대보험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예 네.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 네. 건설업 같은 경우에 신규 건설 현장에서 할 땐 쓸 수가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건설 현장이 신규로 발생할 때마다 여기에 신고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뒤에 번호가 다르게 나오는 아, 관리 번호가 그런 네네네네. 경우에 다 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건설업이 아닌 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다시 팩스로 해야 됩니다. 아, 팩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신규 건설 현장이나 신규 사업장이 발생했을 때 알려면 사업장에서 이거를 신고하나요? 아니면 보통 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시나요? 농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요. 아, 대행도 보통 해주시나요? 분사하는 경우, 아니 아, 지점을 새로 네네네. 내는데 네. 조금 관리번호 따로 받고 싶은 경우, 네. 는 저희가 신고를 네네. 대행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애초에 보통 네. 처음에는 좀 직원들이 많아서 세무나 네. 노무 자문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아, 경우에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장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계속 엄청 많이 생길 텐데 네. 그때마다 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관리번호가 다 따로 나고요. 네. 그 현장 관리번호가 다 따로 나고 네. 신고하고 네. 배제하고 신고하고 배제하고 해야 됩니다. 건설이 아, 끝나면 배제하고.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네. 간단하게 사업장 명칭, 네. 형태, 이제 뭐 주소, 네. 뭐 우편, 전화번호, 네. 또 사업자 등록 증상에 업체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주로 기초 자료들을 네. 하면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또 이제 사업주분들 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카드사와 연계되어 있기 아, 때문에 바로 뭐 저희 노무사들도 바로 대응할 수 없고 네네네. 사업주 본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아, 그거를 자기가 주 거래 네네네. 카드사에 연결하셔가지고 네. 저희 흔히 말해서 저희 관리비 납부를 카드 납부를 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택의 관리비 네. 납부 네. 뭐 아파트 관리비 납부도 카드로 네네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것도 본인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카드사에 문의를 해야지 이게 예, 맞습니다. 가능한 거네요. 예, 사실 카드 사입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사업장 내용이 변경됐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이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업장 내용 변경이라고 하면 네. 그냥 사업장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네.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고 대부분 거의 임대를 많이 쓰시니까 예. 아니면 대표가 원래 공동대표였는데 공동대표에 한 명이 추가되거나 뭐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업의 기간이라고 하면 뭐지, 기간제 사업들이 있어 뭐 아까 음, 말한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것들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사업장 내용 네. 변경하면 되고요. 네. 사실 대부분 증빙 자료가 필요하진 않은데 어, 공동대표 변경 시에는 이제 공동대표 동업 해지 계약서라든가 네. 만약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그 동업 계약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대표를 빼는 경우에는 해지 계약서가 필요하고 공동대표를 넣는 경우에는 그냥 동업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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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보수총액 신고네요. 아, 세 번째네요. 네. 네. 보수총액 신고. 네. 보통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 하나요? 보수총액 신고는 네. 3월 10일,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고요. 예. 그 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인데 네. 대부분 그 해의 특수성에 따라서 예. 일주일 정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연장도 예. 해주는군요. 예, 그런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 네네네. 나 아니면 기타 공무원 통해서 이렇게 공지가 되고요. 예. 보수총액 신고의 개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대보험은 네. 미리 신고한 기본급에 따라서 상용직들은 네. 미리 신고한 기본급에 따라서 사대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월마다 이제 액수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 추가적인 연장 근무 수당이라던가 휴일 근로 수당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수당 뭐 어떠한 경우에도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뭐 그때그때 월 평균 월 보수 변경 신고를 해도 되지만 네.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예. 뭐 어떻게 월마다 그걸 하겠어요. 또 오류가 날 수도 그쵸. 있고. 네. 그럼 이제 4대 보험판 연말 정산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건 전년도에 이제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아까 네. 말한 비과세 금액을 빼서 네. 총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아, 예, 총 금액 입력하면 예. 되고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받냐? 거래하시는 세무사 세무법이 방지. 네, 받을 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우리는 사실 뭐 네. 그때그때 건마다 이제 세무법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요청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네. 자기 거는 뭐 근로자 자기 거는 네.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통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네. 좀 귀찮더라도 이제 소속된 근로자들한테 요청하셔서 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년도 거를 가져와라 네. 라고 하면 되고 오, 그렇죠. 여기서 입력할 때 주의하실 점은 네. 그 해당 직장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그렇게 조금 네. 이직을 해서 아, 기간이 여러 개의 예, 직장이 겹쳐 있을 수 예, 있으니까.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 네. 전년도 거만 이제 좀 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예.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네.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아, 그래서 보통 3월 10일이나 3월 15일까지라고 하지만 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정되는 2월 말부터 네. 3월 10일이나 15일까지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네. 사실 그때는 세무법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쵸. 자문 네. 나오는 업체는 전부 다 기간 내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오류가 나면 안 되고 네. 조금 담당자로 팁을 드리자면 네. 보통 PDF 파일을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네. 좀 세무법인에 요청하실 때 네. 엑셀 파일로 좀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복사붙여넣기를 통해서 하면 금액 네.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 PDF 파일을 보시고 만약 뭐 그 처리를 통해서 뭐 OCR 네네네. 처리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파일 변환을 통해서 그걸 또 엑셀 파일로 만들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또 번거로우시니까 네. 이제 거래하시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들 때 저희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아. 그냥 아예 엑셀 파일로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더 편하게 하실 수 아. 있죠. 보통 보수총액 신고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세무사에 있으니까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대행을 해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가 보네요. 뭐 네. 농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농무법인이나 네. 세무법인 전부 거래하고 있는 경우 네네. 대부분 농무법인에서 처리하고요. 아, 그럼 자료를 이제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예, 거래하시 맞습니다. 네. 세무법인을 쓰는 경우는 네. 세무법인에서 사대보험 대행, 그러니까 세무법인에서 네. 별도 수수료를 주고 사대보험 대행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 세무법인에서 그냥 바로 처리합니다. 아, 네, 네네네. 네. 지금은 실제로 내가 담당자인데 네. 처리해야 될 경우를 아, 선정하고 하다 네. 보니까 원천징수 네.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 아, 네네. 저희 체크포인트에 올해 25년부터 변동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원래 중요한, 네. 중요한데 아,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네네네네. 그 건강보험과 네. 고용산재를 따로 신고를 했어야 했어요. 네. 건강보험은 EDR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네네네. 고용산재는 고용산재 토탈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법이 바뀌어서 왜냐면 이제 사실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좀 세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움직임이 이걸 좀 너무 번거로운 절차다. 네. 좀 없애자라는 제도적인 변경을 원하는 여러 어, 목소리가 나갔고 아, 좀 변경이 돼서 간이지급 네.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되는데 네. 이런 경우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네. 저도 이게 이번에 시험을 진행하면서 세무법인에 문의를 해봤는데 네. 보통 그 근로자의 연말 정산이 완료가 되면 네. 간이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거다. 그쵸. 2월 정도에, 네. 라고 거의,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연말정산 자료가 나온 근로자는 네네. 진행 안 해도 됐다. 아, 연말정산을 하면은 3월 10일까지 굳이 보수통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정이 된 거네요. 그쵸. 아, 조금 예, 간편해졌네요. 네. 내년도 3월에는 이제 네네네. 건강보험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아,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라 그럼 고용산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아직은 예. 고용산재는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 각각 따로니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보수총액 신고 관련해서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슈가 되게 많은 게 건설업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이슈가. 맞습니다. 네. 건설업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아까 말했던 이제 보수종의 신고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치를 어떻게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는 것도 한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냥 그쵸. 그 홈택스 들어가서 이제 네네네네. 근로자 갈 때. 근데 이거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종들은 우리가 네. 그 자료 입력하면 네. 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고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거라면 건설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건설업 네. 특수성이 반영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은 여러 현장들이 관계되어 있고 그쵸. 원청과 하청들의 네. 여러 그게 있어요. 여러 그 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인건비를 원청의 인건비로 볼 것인가, 네. 하청의 인건비로 볼 것인가에 네네네.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게 회계상 다 분류가 돼 있고 네. 좀 더 회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분류되는 거죠. 어디에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좀 네. 하면 되고 사실 건설업 확정 계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건설사 자체적으로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라 예. 건설 확정 계산만 따로 진행하시는 아, 농사님들이 계세요. 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 좀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세무법인의 이제 절세 전략과 같이 네. 어느 계정에 어느 걸 넣느냐에 따라서 아, 좀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예. 하고요.
실제 그런 데는 회계적인 지식이 반영돼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농법인이나 생법에서 진행하려고 해도 네. 거의 영업 비밀에 준할 정도로 내부 회계 정도로 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좀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그러네요. 정도만 네. 설명하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은 외국인 사대보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네, 네. 준비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거의 끝이 마지막에 아, 네. 왔는데요. 네. 외국인과 이제 고령자와 그리고 네. 예술인 정도 설명드리면 되는데, 네. 외국인 4대본 같은 경우에는 네. 상호주의가 원칙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이 뭐냐면, 네. 저- 그 나라와의 업무, 그런 협약을 통해서 네.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이죠. 네. 그 나라의 한국인이 외국인 근로자로 가면 네. 거기 있는 연금이나 거기도 뭐 나름대로 4대 보험 비슷한 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건강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해주겠다라는 아, 일종의 협약이 체결된 나라는 같이 해주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안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래서 비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요? 우리도 네. 알지 비자를 정말 깊게 파고들면 네. 엄청 복잡해요. 예, 그죠. 사실 네. 저희도 하나하나 외우고 있진 않고 볼 때마다 표를 보고 아, 좀 진행하고 있는 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뭐 다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면 네. 이것만 해서 1시간 정도 좀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외국인 네. 4대공 국적과 비자를 네. 모두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럼 어, 대표님들 채용하실 때, 예, 외국인분들 채용하실 때 요 체크리스트 보고 약간 좀 그렇죠.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체크리스트는 만약에 뭐 네. 필요하시다고 하면 네네네. 뭐 별도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네네.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고 네. 저희 설문 작성해 예, 주시면, 요청해 네. 주시면 제가 네. 따로 그 이메일이나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네. 거기에 발송해 드리시고 하면 되고 네네. 요 체크리스트 말고 더 있는. 네, 그렇죠. 이건 간략하게 좀 설명드린 거고 그렇군요. 네네. 여기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네네네. 산재보험은 네. 국적과 비자 상관없고 예. 심지어 불법 체류자의 경우도 가능해요. 아,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불체자 네. 근로자를 쓰면 안 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쓰는 그쪽에 경우도 속이는 있죠. 경우도 있고 그쵸. 예. 업종에 따라서 네네.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불법 체류자 근로자 외국인 네.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사람 다쳤다고 하면 산재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산재 보험을 예. 적용이 돼서 네. 산재 처리를 해야 돼요. 아. 그 정도로만 좀 네네네. 설명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크리스트네요. 그 외국인 채용할 때 체크리스트인가요? 이거는 고령자, 고령자군요. 예, 네. 예, 고령자인데요. 예. 고령자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만 60세 아, 이상과 만 65세 이상인데, 네네네. 만 60세 이상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요. 만 네네네.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만 아, 65세가 되면 두 개 다 제외가 되는 거고, 만 네. 60세는 이제 국민연금만 제외되는데, 물론 이미 가입은 가능. 아, 그러니까 이미 가입 둘 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가입과 이미 네. 가입인데 네네네.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네. 당연가입은 의무가입이고 네. 이미 가입은 내가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60세 이상이 됐었어도 가입은 할 수 있다. 네, 납입을. 그렇죠. 네. 대신에 좀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의 공제액을 네. 그 비과세 소득을 뺀 그 금액의 4.5%를 보거든요. 저 반반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사업주 반부담, 예, 근로자 절반 부담.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9%를 4.5%, 4.5%로 나눠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 60세 이상자가 이제 아, 국민연금에서 이미 네.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9%를 온전히 부담해야 돼요. 아, 그럼 굳이 드실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그렇죠. 같긴 예. 한데요. 예. 만약에 연금 액수나 예. 아니면 연금 기간 늘리고 싶다라고 아, 하시는 경우라면 뭐 가입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 네네네. 다르고요. 고용보험도 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가입 가능한데 사업주 부담금만 발생해요. 네. 이건 반대죠. 왜 사업주 네. 부담금만 발생하면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정말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전산이나 네. 그런 제도상으로 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니까 너는 네. 그냥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봤자 그냥 당신의 부담금은 안 내도 된다. 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가 굳이 가입 안 하지 않나요? 그치, 가입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경우가 예, 많겠네요. 네네네. 그게 의미가 네.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음엔 예술인 체크리스트네요. 네, 네. 예술인 같은 경우는 네. 2017년도 이후에 네. 이제 제도상으로 네. 들어왔는데 보통 아무튼 이거는 소속사의 경우인가요? 네. 소속사라기보다는 예. 보통 제가 봤던 가장 일반적인 예. 케이스는 이제 공연자들, 그러니까 뭐 공연자. 클래식 네네네네. 공연자들이 어떤 그 홀을 빌려서 예.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얼마 정도 보수를 받는 정액으로.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네. 그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 연극이나, 아, 네네.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네.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여기 자격 요건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 뭐, 이건, 이런 분들도 사대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4대 보험을 예. 고용보험만 드는 거예요. 아, 고용보험만. 예, 네. 그래서 일용직 예. 신고하는 거랑, 아까 일용직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일용직 신고하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네. 예술인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 구체적인 근로 제공 일수를 매달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은 어, 상용직이 되지 않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네. 연극이나 네. 클래식이나 아니면 이런 연주자들이 많이 네. 연주자들이나 연극 배우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연한 날짜를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 예. 다음에 총 지급된 회당 얼마로 책정이 됐을까요? 그런 어,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 회당 얼마로 해서 보수액을 네. 책정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 들어오신 분들은 네. 업체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본인들이 뭐 무슨 홀을 관리하는 업체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공연을 하고 네. 공연을 해서 그 공연한 만큼 아티스트들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네.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노무사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강의안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렇게 사대보험을 잘 처리했다면, 경기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네, 실무를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경기나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대보험 납부금에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 이렇게 막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많이 고민 많으셨을 텐데, 제가 두 가지 이제 방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회사 부담분 그리고 직원 부담분 반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간편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전체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대보험료로 그냥 비용 처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구분도 어렵고 급여 대장을 만약에 경리단에서 사용을 하고 급여 지급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급여 총액이 이미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직원 부담분에 대한 사대 보험에 대한 부분만큼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보다 좀 저희 발생주의 처리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3월 달 급여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4월 달 급여를 4월 10일 날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3월 급여, 보통 출금 내역에서 그냥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4월 급여로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3월 급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경리안에서 발생주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타 출금으로 해서, 네, 기타 출금을 다 건 입력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부담분, 그리고 직원 부담분 나누셔가지고요. 네, 반반씩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급여대장상에 사대보험료 금액을 반영하신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이제 사대보험료로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좀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네, 질문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경기나라에서 월별 손익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대보험 실무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네, 노무사님께서 핵심만 정말 각각 짚어주셔가지고 속이 참 뻥 뚫리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강의 도중에 질문 못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네, 지금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현장에서 겪으신 뭔가 리얼 고민일수록 저희는 예, 더 반갑고요. 네, 만약에 너무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네,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뭔가 해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문수님? 네.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 네. 근로소득이 아닌 사람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네. 이건 좀 편법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최대한 조금 예. 설명해 드리면 예. 이제 그 예. 근로소득이 아닌 분을 네.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네.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까? 결국에 이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네. 실업급여는 요건이 뭐냐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라고 하면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니고요. 네. 실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말하는 9 to 6,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넘은 경우가 아니라 한 네.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넘은 경우에 예. 이 사람 180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산정해봐야 되지만 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차후적으로 네네네. 이제 뭐 고용보험을 소급할 수는 있어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지연 신고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네네. 보통 그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로 네. 된다고 하면 네. 만약 그 사업장만 한다고 하면 네네네. 좀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요. 아,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는 합산이 가능해요. 네. 전 직장이 있고 전 직장에 좀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돼 있다고 하면 네. 이제 그 해당 직장에서 한 달 정도 기간만 있으면 한 달 기간 정도 네. 이제 해서 계약직 처리를 해서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가입을 시켜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또 그 경리나라 오픈 채팅방에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네. 비영리 단체인데 4대 보험 신고 누락일 때 과태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 네. 혹시 일반 영리법인 단체랑 비영리 단체랑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나요? 다르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4대 보험에서 그거를 네. 판단할 때 예. 비영리 단체인 경우도 네. 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고 네네네. 뭐 사회 공헌적인 목적을 하는 일종의 재단이나 아, 뭐 사단법인이나 예. 종교단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예. 시민단체 뭐 다양한 형태일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상근직 근무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4대 보험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시민단체라고 해도 네. 상근직 근무자들 있고 네네네네. 종교 법인들도 이제 상근직 근무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네. 급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네. 이제 그런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주고 있는 경우라면 네. 4대 보험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아, 구체적인 과태료는 아까 드린 설명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명수가 좀 작거나 네.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지연된 거는 좀 봐주거나 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좀 답변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노무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희 경리나라 TV 라이브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네. 네. 저희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 네. 저 네. 입퇴사자 관리랑 네. 4대 보험 질문 좀 네네네. 궁금하신 분 좀 네.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입퇴사자 4대 네네. 보험은 사실 인력 관리랑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주로 이제 사업 근로자에 나가거나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네. 내용 변경되는 경우에 있으니까 네. 실무상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오늘 다 질문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제 설문지나 이제 다른 링크를 통해서 질문 네네네네.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릴 거니까 네.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경리나라 채팅방이나 오픈 카카오톡으로 한번 문의 주세요. 네, 저희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팅창에 있는 설문 링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종료 화면에서 바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장에 바로 얹어서 성취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장 여정에 동행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 더 풍성한 실무 노하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